DK뉴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K뉴스입니다. 국내 보도로 방일 한국 관광객의 현격한 감소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요. 중국과 일본 언론들의 기사들을 통해 관련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야기해보고 추가된 소식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 영문판은 일본 관광청의 발표로 8월 한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든 부분을 보도했는데요. 신화통신은 1년 전보다 그 숫자가 48% 감소했다며 강력한 태풍과 지진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사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쇠약해지면서 정부가 내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4천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세웠으며 관광산업을 경제의 기둥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에 방일 관광객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오는 방문객 수가 크게 줄어들어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한국은 일본 정부의 목표를 크게 손상시키게 될 것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NHK월드 재팬은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관광객 방문 수치가 감소하였다면서 8월 한 달간 250만 명의 외국인이 일본을 방문했지만 이는 1년 전보다 2.2% 감소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명백한 사유는 한일 간의 균열이라며 신화통신이 보도한 바 있는 48%의 한국 관광객 격감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NHK 또한 신화통신과 마찬가지로 아베의 2020년 4천만 관광객 목표는 전통적으로 중국 다음으로 일본을 많이 찾았던 한국 관광객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한일 관계가 계속 악화 상태이면 이 계획이 무산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도뉴스 영문판 또한 한국 관광객의 방문 없이는 정부의 4천만 목표는 물거품이라면서 한국 관광객의 일본 방문은 급격히 감소했지만 일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은 거꾸로 19.2% 증가한 27만 4,830명을 기록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가사키 현 정부가 판매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대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오모리 현에서는 겨울철에 앞서 스키를 즐기거나 온천을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사실상 항공편의 축소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오모리 현 지사가 지금 사태에 대해 항공 노선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서울을 경유해 태국과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산케이 비즈는 타바타 히로시 관광청 장관이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언급한 내용을 전했는데요. 타바타 장관은 관광교류 촉진을 위한 인적 교류가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양국에서 일치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 일본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라면서 다시 관광객 수치가 플러스로 돌아서게 하기 위한 방침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주니치 신문은 8월 한국 관광객 반토막과 태풍 지진으로 인해 지난해 9월부터 계속 상승세였던 외국인 관광객 수치가 11달 만에 마이너스로 침몰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개선의 조짐은 없고 한일 항공 노선은 앞으로도 운휴가 지속될 것이라 예상되어 일본 정부의 목표 달성에 먹구름이 감돌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관광객 감소의 심각성에 더해 식료품 수출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했는데요. 한국으로의 8월 식료품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0%가 줄었고 갈등 완화의 조짐은 전혀 없는 가운데 이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재무성이 18일 발표한 8월의 무역 통계에서 한국으로의 식료품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40.6% 감소한 24억엔을 기록했다고 전하며 이는 전 세계로 향하는 수출액이 3.5% 줄어든 것과 비교해봐도 크게 웃도는 감소폭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해지고 있음을 우려하며 한국으로의 수출은 10% 가까이 줄어들었고 이런 영향에 휩쓸린 일본 기업들의 고민은 깊지만 한일 양국은 사태 해결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은 약한 상태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작년에만 5,000명이 이용했던 일본의 오이타현 베프 골프클럽은 9월 들어 이용자 수가 제로가 되었고 예약도 전혀 없다고 전하며 골프클럽의 지배인이 이에 대해 감소는 각오하고 있었지만 설마 제로가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고 이러한 사태는 서비스업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홋카이도의 호쿠요 은행은 관광객이 줄어든 여관이나 음식점을 대상으로 긴급 대출 상담 창구를 도내 전 매장에 열었다면서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지통신이 전한 내용 중에서는 한일 관계의 악화로 역풍이 강해 보이는데 7월에 비해 8월에 훨씬 더 눈에 띄는 한국 관광객 격감 수치가 나온 것을 이유로 단체 여행뿐만 아니라 개인 여행에서도 방일 취소의 움직임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비슷한 분위기로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는데요. 현격히 줄어든 한국 관광객 대신 중국과 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급격한 한국 관광객 감소에도 한일 갈등 국면의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 맞춰 한국 관광객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은 포기한 채 한국 이외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홋카이도는 이달 중순부터 11월까지 약 3천만 엔을 들여 중국과 대만의 관광객을 더 늘릴 긴급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중국의 주요 관광 사이트에 도내 여행을 홍보하는 특설 페이지를 마련하는 것 외에도 중국 내륙에서의 신규 노선 개설 등을 제의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언론과 일본 언론들이 전한 방위
일도 레벨이 다르네요. 지난해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판매된 모든 회사들의 전기차는 총 126만 대로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팔렸습니다. 그런데 폭스바겐은 이보다 20배 더 많은 2200만 대의 전기차를 앞으로 10년 안에 판매할 것이라 선언하였습니다. 폭스바겐의 하버트 디에스 CEO는 폭스바겐은 미래의 주요 트렌드, 특히 기후보호와 관련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데 기여할 것이고 앞으로 수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하며 완전히 연결된 개인의 이동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10년 동안 70개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들을 통해서 2200만 대를 판매할 것이라 전하면서 자신들이 사용한 배터리를 어느 기업으로부터 공급받을지 공개하였습니다. 폭스바겐이 선정한 회사는 총 5개인데요. 한국의 3대 배터리 회사죠.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모두 포함되었고 스위스의 노스볼트와 중국의 CATL사까지 채택되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요. 여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중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한국은 11%에 불과합니다. 상위 10개 회사 중에서 1, 3, 7, 10위가 중국 기업들이고 2, 5, 8위가 일본 기업들이죠. 한국의 LG, 삼성, SK는 4위, 6위, 9위씩을 기록하였습니다. 세계 1위인 중국의 CATL을 제외하면 중국 기업들은 어느 곳도 폭스바겐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기업들은 단 한 곳도 선택받지 못하였는데요. 특히 파나소닉은 후보에도 오르지 못하였습니다. 파나소닉이 만들고 있는 배터리는 원통형 배터리라고 해서 이 독일 차들은 쓰지 않고 있고요. 미국의 테슬라가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은 세계 전기차 1위인 테슬라에게 이 독점으로 배터리를 공급해왔는데 이마저도 LG화학에 뺏기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죠.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3주 전에 업로드한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도 남겨놓을게요. 따라서 이 점유율 20%로 세계 2위를 기록 중인 일본의 배터리 회사 파나소닉은 애초부터 폭스바겐의 후보 리스트에도 오르지 못했고 대신에 한국의 3대 배터리 기업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수많은 중국과 일본 기업들을 모두 제치고 한 번에 선정되는 그야말로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네요. 분명히 제목에서는 한국 기업들에게 올인하였다고 했는데 폭스바겐이 선택한 5개 기업 중 3개가 한국이면 100%는 아니지 않나? 라고 말이죠. 선택은 5개 회사를 하였지만 최소 앞으로 5년 동안은 한국 회사 3개에 올인할 것이 맞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바로 설명드릴게요. 폭스바겐이 선택한 스웨덴의 노스볼트는 당장에 생산이 불가능하죠. 여기 폭스바겐이 공식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폭스바겐과 노스볼트가 50%씩 투자해서 이온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 법인을 만들었다. 2020년부터 생산 공장을 만들기 시작할 것이고 2023년 말 혹은 2024년 초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스웨덴의 노스볼트는 5년 동안은 단 한 개의 배터리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으로 5년간 한국의 삼성, LG, SK 그리고 중국의 CATL이 폭스바겐이 실제로 사용하게 될 배터리를 공급할 것이라는 소리인데 중국의 CATL은 현재 중국에만 배터리셀 공장이 있고 해외에는 없습니다. 독일에 하나 짓기로 했는데 2025년부터 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6년 뒤에나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CATL의 배터리는 중국 시장에 판매되는 폭스바겐에만 탑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 순위를 보시면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휩쓸고 있고 폭스바겐 모델이 여기 하나 있기는 한데 완전 전기차 모델도 아니고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핵심 지역은 모두 한국 기업들이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유럽에서는 LG화학과 삼성 SDI가 폭스바겐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미국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주요 공급사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폭스바겐의 미하엘 요스트 제품 전략 총괄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우리가 5개 공급사를 선정한 것은 안정적인 배터리 수급 차원이고 앞으로 지역별 배터리 공급 라인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급과 성능 위주로 배터리를 공급받게 될 것이다. 한국 배터리 기술은 전 세계 탑입니다. 삼성 SDI의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BMW의 전기차 모델인 i3에 주력으로 배터리를 공급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요. LG화학 역시 최근 파나소닉의 독점을 깨고 테슬라의 핵심 모델인 테슬라 모델 3에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은 낮은 원가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이 원통형 배터리에 올인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원통형보다는 생산 단가는 높지만 효율이 좋은 이 각형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요. 파나소닉은 테슬라에 납품하기 위해서 원통형에다가 올인했죠.
그런데 이 장기적으로는 공간 활용도가 매우 높고 가벼운 데다가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 파우치형과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각형이 대세를 이룰 겁니다. LG화학이 파우치형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삼성 SDI가 각형을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완벽한 콤비를 이미 보유하였습니다. 결국에는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의 파이를 전부 빼앗게 될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죠. 토요타가 같은 일본 기업 도와주겠다고 최근 파나소닉의 원통형 배터리를 쓸 것이라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뭐 같이 죽겠다는 것이죠. 효율성, 공간 활용도, 무게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우수한 각형을 쓰다가 한 단계 후퇴된 파나소닉의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것은 도무지 좋게 해석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더군다나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는 올해 4월 자신의 트윗을 통해 파나소닉의 생산 속도는 느리다면서 다른 업체로부터 배터리를 대신 공급받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파나소닉의 생산 속도를 현재 1.5배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더 이상 추가로 투자하지 않겠다고 전했죠. 테슬라 덕분에 클 수 있었던 파나소닉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정말 탄탄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 LG화학 5위, 삼성 SDI 7위, SK이노베이션은 탑10에 끼지도 못하였는데 올해 5월 이렇게까지 성장하였네요. LG화학과 삼성 SDI가 한 단계씩 상승하였고 SK이노베이션도 9위로 진입하였죠. 또한 현재 보시는 이 통계 수치가 LG화학이 테슬라 모델 3에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한 것과 이번에 폭스바겐이 삼성과 SK를 채택한 것을 반영하기 이전입니다. 중국의 비아디는 LG화학에 조만간 따라잡힐 것 같고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도 무난하게 5위 안으로 진입이 가능할 것 같네요. 미국 포틀랜드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죠. 얼라이트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매년 평균 17.2%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100조 원 규모로 확대됩니다. 자동차 세계 최강국인 독일 기업이 한국의 배터리 3대 기업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 평가해 점점 사용량을 늘리고 있는 데다가 업계 1위인 미국의 테슬라까지 LG화학 배터리를 채택하는 등 이와 같은 스피드대로라면 결국에는 한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반반씩 나눠먹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네요.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만 고려한다면 한국이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독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세계 총 전기차 판매 중에서 60% 이상이 중국에서 팔렸죠. 중국 정부가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기차 상용화를 위해서 높은 보조금과 환경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데다가 외국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중국 기업들과 공동으로 합작 법인을 세우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앞으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나눠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